안녕하세요, 커서입니다. 오늘 작업할 내용은 오픈하면 되겠죠? 여러분 일러스트 실행해 주시고요. 실행 되셨으면은 영상 하단에 그죠? 오늘 배울 수업 자료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같이 오픈한 다음에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영상 들으시면서 쫓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셨으면은 처음 할 게 뭡니까? 저장된 파일을 열거나 컨트롤 O, 그죠? 또 한 가지 뭐죠?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거나 컨트롤 N 누르시면 돼요. 우리는 새로운 페이지 만드는 게 아니죠? 컨트롤 O 오픈합니다. 링크 다운받으시면은 레슨 5 여시면 돼요. 5 다섯 번째 시간. 파일은 더블 클릭하거나 클릭 오픈 누르시면 열리죠. 따닥 열렸어요. 화면에 있는 패널들의 위치라든지 그죠? 모양은 강의 레슨 1인가 2인가 그죠? 있어요. 순서대로 따라오셨다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혹시라도 작업 패널이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지 않으면 윈도우에 다 있으니까요.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패널들은 이동해 보시면 상단에 검정 바 있죠? 이동이 되는데 지금 패널들이 그룹되어 있어요. 그죠? 각각의 명칭, 패널의 이름을 클릭하신 다음에 드래그 하시면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됐을 경우 윈도우에서 분리된 패널이 컬러죠. 윈도우에서 컬러를 클릭해서 해제하면 없어졌죠. 윈도우 컬러 클릭 생겼죠. 겹쳐져 있으면 합쳐져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파란색이 될 때까지 마우스 드래그 하시는 거예요. 클릭 드래그 파란색 됐을 때 마우스를 띄시면 결합이 됩니다. 컬러 패널이 이렇게 다른 패널들과 어떻게 보면 그룹되어 있었을 때는 윈도우에 컬러 패널을 클릭해서 비활성화 시키면 이렇게 그룹된 패널들이 몽땅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패널들 활성화 시키거나 그죠? 비활성화 시킬 때 갑자기 없어졌네 하지 마시고 그죠? 혹시라도 그룹된 오브젝트가 있을 경우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컬러 누릅니다. 맞죠? 됐고요. 간단하게 패널들 설명드렸고요. 기본적으로 툴 글자를 다루는 캐릭터 패널 그 다음에 나머지 패널들을 이렇게 왼쪽 오른쪽 하단에 배치한 다음에 저는 작업을 하죠. 여러분들도 작업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만의 패널들의 위치라든지 그죠? 꼭 필요한 패널들이 있으시면은 그 패널들 여신 다음에 작업하시면 돼요. 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레슨 5 시작해 볼게요. 일러스트레이터 오브젝트의 색칠, 선택, 이동, 변형, 복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천천히 한번 볼게요. 오브젝트의 색칠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오브젝트의 색칠하기 전에 오브젝트가 뭔지를 한번 살짝 보면은 우리가 일러스트를 오픈해서 어떤 작업을 할 때 일러스트 화면에 있는 모든 개체를 종류를 글자, 도형이라든지 이미지 등을 모두 오브젝트로 칭하겠습니다. 명칭을 일러스트에서 있는 글자, 도형이라든지 이미지 등을 그냥 다 오브젝트로 칭하기로 한 거예요. 지금 저랑 여러분들과. 그럼 보겠습니다. 일러스트에서는 오브젝트를 기본적으로 보세요. 글자는 타입 클릭하신 다음에 제일 위에가 선택되어 있어야 돼요. 바탕 한번 클릭 키보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죠? 전체 선택 툴로 선택한 다음에 이동 하고 있죠? 이렇게 글자를 쳤어요. 이 글자는 뭡니까? 오브젝트예요. 글자 오브젝트. 백스페이스
삭제했어요. 엔터키 위에 있는 백스페이스 클릭. 그 다음에 도형 같은 거 있잖아요. 일러스트에서 만든 도형. 클릭 드래그. 그죠? 면 클릭, 선 클릭, 면 클릭. 앞으로 빼신 다음에 색깔 바꾸시면은 바뀌죠? 전체 선택 툴로 선택. 이것도 오브젝트죠. 무슨 오브젝트? 도형 오브젝트죠. 그죠? 화면에 있는 전체 선택 툴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개체, 오브젝트 같은 뜻입니다. 전체 선택 툴로 선택할 수 있는 오브젝트들은 다 오브젝트, 개체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미지도 있겠죠. 이미지 컨트롤 O 오픈. 제 동영상에 어떻게 보면은 썸네일이죠. 썸네일 좀 올려놓은 게 있는데 한번 열어볼게요. 이미지 파일 더블 클릭으로 열었어요. 전체 선택 툴로 클릭, 모서리, 마우스로 클릭 드래그, 시프트 누르시면은 정비율. 이거 뭡니까? 확대해 볼까요? 확대 단축키 뭐죠? 컨트롤 스페이스 마우스 클릭. 축소 뭐죠? 컨트롤 스페이스 알트 마우스. 컨트롤 알트 스페이스 마우스. 모르겠다. 돋보기 클릭하신 다음에 클릭하시면은 확대. 돋보기 클릭한 상태에서 Alt키 누르신 다음에 클릭하시면 축소. 확대해 보면은 이미지가 어떻게 되죠? 이상해요. 사진처럼 깨짐 현상이 발생하고 있죠. 일러스트에서 이미지 파일을 오픈하면은 그 이미지 파일이 일러스트에서 연다고 해서 그 이미지 파일이 벡터 형식의 일러스트 파일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이미지 파일 픽셀 형식이에요. 지금 비트맵. 그죠? 이런 사진도 전체 선택 툴을 선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오브젝트인 거예요. 그죠? 요거 이미지 설명드리려고 잠깐 왔습니다. X 두 번째로 연 레슨 O라는 이미지 창을 닫는 거죠. X 저장하시고 닫겠습니까? 이 뜻입니다. 처음 파일을 열었기 때문에 그죠? 한 번도 저장한 적이 없는 파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고창이 뜨는 겁니다. 아닙니다. 저장 안 하고 닫겠습니다. 이 뜻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브젝트에 대해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좀 설명드렸어요. 화면에 있는 전체 선택 툴로 선택할 수 있는 그림이 됐든 글자가 됐든 도형이 됐든 이 모든 게 오브젝트. 또 보겠습니다. 패스란 무엇인가? 패스는 그 오브젝트 중에서도 일러스트에서 만들 수 있는 일러스트에서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개체를 패스로 만든 개체를 또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 도형 툴로 만들었어요. 그죠? 일러스트 툴을 활용해서 만든 거죠. 그죠? 이 일러스트 툴을 통해서 만든 거는 패스라는 게 존재해요. 패스를 설명드리면은 내가 어떤 도형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파란색 원이 보이죠. 점이 위아래 좌우로 있고요. 이렇게 파란색 선으로 된 오브젝트가 패스로 만든 일러스트에서 만든 벡터 형태의 오브젝트인 겁니다. 보면은 별 도형을 활용해서 쭉 설명을 했어요. 예를 들면은 패스가 있어요. 패스는 점이 연결된 선과 선이 연결된 면으로 만들어집니다. 이 패스에다가 어떻게 보면은 윤곽선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 써 있죠? 패스는 선, 테두리, 외곽선, 윤곽선 뭐 그런 걸 다 통틀어서 패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런 선들이 그죠? 선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패스예요. 그 패스에다가 그죠? 패스에다가 색깔을 줘요. 이런 식으로 노란색으로 파란색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패스에 선을 주게 되면은 이렇게 보여요. 눈에.
그죠? 눈에 보이죠? 이것도 파란색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따 설명드릴 건데 이건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을 면으로 바꿔버리면 이런 모양. 선과 면 틀리죠? 여러분 화면 이동은 뭡니까? 스페이스바를 꾹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커서가 손바닥으로 변한 상태에서 마우스 클릭 드래그예요. 약간 버벅대네요, 이상하게. 그죠? 그러면은 선과 면 색깔을 다 주면 이런 모양. 그죠? 밑에 써 있어요. 그 다음에 패스는 일러스트레이터 안에서만 보이며 다른 파일로 저장하면 안 보임. 요 모양대로 쭉 가볼 거예요. 별툴 선택하시고요. Shift 누르신 다음에 클릭 드래그 하셔야지 똑바로 된 그냥 드래그 하면 이렇게 쉬워져요. 전체 선택 툴 클릭 삭제 백스페이스. 패스 보겠습니다. 패스는 선 클릭해서 앞으로 빼시고 없음, 면 클릭해서 앞으로 빼시고 없음 하시면 돼요. 그죠? 그럼 보세요. 이 파란색 모양 똑같죠? 도형 툴로 별을 그렸어요. 근데 면과 선을 없음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파란색 패스만 남아요. 파란색 패스. 이 패스는 전체 선택 툴로 선택돼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만, 그죠? 바탕을 한번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하면은 안 보이죠. 그죠? 패스 어디 갔습니까? 안 보여요. 하지만 전체 선택 툴 대충 요 정도 있잖아요. 클릭 드래그로 선택하시면 보이죠. 그죠? 이게 패스예요. 패스는 선과 면이 없을 때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전체 선택 툴로 선택하면은 보인다. 여기서 선을 클릭해서 앞으로 활성화시키고 색깔을 칠하면 이렇게 선택을 바탕을 한번 클릭해서 해제하셔도 보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패스는 무조건 선과 면을 색깔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활성화 시켜야겠죠. 그죠? 기본적으로 그래야지 보이니까요. 요게 요 모양이죠. 그 다음에 면 전체 선택 툴로 클릭하신 다음에 요 화살 표시 누르시면 면과 선이 바뀌죠. 됐고요. 다시 선이 앞으로 나와 있을 때 색깔을 클릭해서 보면은 전체 선택 툴로 클릭. 면은 초록, 선은 패스, 테두리, 스트로크 다 같은 뜻이죠. 스트로크는 노란색. 그죠? 아무것도 없는 면과 선이 없는 별에다가 면 색깔, 선 색깔을 넣은 거예요. 이렇게. 일러스트는 일러스트에서 만든 벡터 형식의 오브젝트는 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도형 툴이 됐건 펜 툴이 됐건. 예를 들면 펜 툴로 뭐를 만들어 볼까요? 일단 선 없음, 면 없음으로 갈게요. 아까 클릭한 다음에 없음을 누르면 되죠. 근데 밑에 전체 선택 툴로 바로 전에 별이 선택된 상태에서 없음을 하니까 이렇게 없어졌죠. 전 단계 갑니다. 컨트롤 Z. 컨트롤 Z. 다시 전체 선택 툴로 바탕을 한번 클릭해서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펜 툴, 선 클릭 없음, 면 클릭 없음 이렇게 했어요. 펜 툴로 면과 선이 없는 어떤 패스를 만들겠다 이 뜻이겠죠. 뭘 만들어 볼까요? 딱히 딱 생각나는 건 없는데 예를 들면 뭐 그냥 십자가를 만들어 볼게요. 십자가를 예를 들면 펜툴은 Shift 키를 누르면 수직 수평으로 그릴 수 있고요. 그냥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꼭지점이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짠! 됐죠? 전체 선택 툴로 선택을 해제한 다음에 다시 한번 클릭해 봅니다. 패스가 살아있죠. 하지만 바탕 한번 클릭 선택을 해제하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펜툴로 만든 패스에다가 면 클릭, 색깔, 선 클릭, 색깔 이렇게 넣으면은 면과 선이 있는 오브젝트가 된 거죠. 이게 뭡니까? 벡터 형식의 일러스트에서 만든 오브젝트라는 거예요. 도형 툴로 만들거나 펜 툴로 만들거나. 확대해 볼까요? 벡터 형식의 오브젝트는 확대해도 깨지지가 않죠. 그죠? 선명하죠. 당연히 선명하기 때문에 아무리 크게 출력을 해도 계단 현상, 깨짐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패스에 대해 잠깐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면과 선의 색칠하기. 이거는 아주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레슨을 할 때 도형을 그려 가면서 면과 선 색깔을 가끔씩 칠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바로 해볼게요. 여러분 요거 설명 보시면 알죠? 좀 전에도 제가 다 설명드렸죠. 툴박스 하단에 요 면 클릭하면 면이 앞으로 오고, 선을 클릭하시면 선이 앞으로 오고, 똑같죠. 컬러 패널에도 면, 선 똑같아요. 컬러 패널과 툴박스 하단에 있는 면, 선 색깔 바꾸는 나는 똑같아. 여러분 편하실 대로 하면 되죠. 컬러 패널보다는 툴박스 하단이 좀 더 크죠. 됐고요. 이런 모양을 한번 예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습 써있죠. 일단 네모, 펜툴로도 네모 만들 수 있지만 더 빠른 건 뭡니까? 레탱귤러 사각형 툴이죠. 클릭. 정네모, 정사각형 만들고 싶다. 정직한 Shift 키 누르신 다음에 클릭 드래그. 전체 선택 툴로 선택. 면 클릭 앞으로 뺐을 때 색깔을 이 색깔로 바꿔주면 되죠. CMYK 써 있어요. 기본적으로 일러스트는 인쇄를 목적으로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컬러 모드를 CMYK로 놓고 작업을 합니다. 파일에 가시면 컬러 모드 있죠. 이거 바꾸시면 돼요. 파일, 컬러, 도큐먼트 컬러 모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픈한 파일은 상단에 탭 보시면은 CMYK 써있죠. 따로 바꾸실 필요는 없죠. 선택하신 다음에 면 클릭 앞으로 빼신 다음에 CMYK 바꾸시면 돼요. C는 사이언, 마젠타, 옐로우, K는 블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C10이니까 이 란에다가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숫자 입력하시면 돼요. 밑에 M은 뭡니까? 20이죠? 더블 클릭 20. 옐로우 100. 100은 뭐 100 입력하셔도 되고 어차피 0부터 100이니까 밑에 있는 바를 클릭 드래그 하셔도 되죠. 그죠? 그 다음에 K5 마우스 클릭 드래그 숫자 5 입력. 다 끝났어요. 어떡하죠? 엔터. 적용이 됐습니다. 똑같죠? 근데 테두리 스트로크 부분에 색깔이 없죠? 그러면은 선 클릭 없음 눌러주시면 되죠. 바탕 한번 클릭 선택 해지. 한 작업이 끝나면 활성 전체 선택 해제하신 다음에 이렇게 선택된 오브젝트가 잘 적용이 됐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두 번째 겁니다. 사각형. 이번에는 테두리만 있죠, 색깔이. 테두리 색깔이 이렇게 명칭이 표기되어 있죠. 바로 해볼게요. 사각형 툴로 사각형을 그려도 되고, 전체 선택 툴로 좀 전에 만든 사각형을 복사하셔도 되죠. 여러분 어느 게 편하세요? 복사가 편하죠? 복사는 뭡니까? 클릭 드래그. 나 여기다 복사하고 싶어요. Alt 마우스 띄고 Alt 키 띄고 클릭 드래그. 여기다 복사하고 싶어요. Alt 키 눌러요. 복사니까 마우스 띄고 Alt 키 띄고. Alt가 복사입니다. Alt 누르면서 이동하시면 돼요. 딱 봐도 면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면과 선을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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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요. 면 없으면 됐어요. 자동으로. 그 다음에 선이 앞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색깔 바꾸면 선이 바뀌는 거예요. 30, 20, 60, 100이 똑같죠? 더블 클릭 30, 더블 클릭 20 돼 있네요.
Y 60, K 10, 엔터. 됐습니다. 선택을 해제해 볼게요. 한 작업이 끝났으니까 바탕 한번 클릭. 확대. 색깔은 똑같은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해요. 스트로크 선의 두께가 얇죠? 두껍고. 전체 선택 툴로 클릭. 왜 클릭했죠? 선을 두껍게 하려고요. 선은 어디 있죠? 스트로크 있죠. 스트로크가 없어요. 윈도우 스트로크 활성화 시키면 됩니다. 컨트롤 F10. 패널은 다 윈도우에서 관리합니다. 스트로크 클릭하신 다음에 밑에 두께 웨이스트 있죠? 위아래 화살 표시 누르셔도 되고, 마우스로 수치를 클릭 드래그 하신 다음에 직접 입력하셔도 돼요. 7 엔터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옆에 밑으로 된 삼각형 클릭, 일러스트에서 설정한 두께를 바로 클릭하셔도 됩니다. 큰 의미는 없죠. 여러분 편하실 대로 하시면 돼요. 한 요 정도면 되겠네요. 예시에서 스트로크 웨이스트의 두께도 만약에 뭐 7pt 이렇게 주어졌으면은 그냥 7pt 입력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일러스트 혹시라도 시험 보실 때 그죠? 이렇게 색깔 CMYK 스트로크 색깔 두께 다 기재가 됩니다. 똑같이 입력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스트로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로크도 레슨 할 때 조금씩 다 설명드렸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스트로크, 선, 두께, 테두리 뭐 다 비슷한 얘기죠. 그죠? 스트로크 패널에 대해서 선을 관리하는 스트로크 패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다 표시되어 있죠. 첫 번째 거 선의 두께 아까 해봤죠. 그 다음에 2번 선의 끝 모양이에요. 끝 모양 뭔가가 비슷한 듯 틀리죠. 다 해볼 거예요. 코너 꺾이는 부분의 모양, 직각, 라운드, 뭐 경사 정도 되겠네요. 얼라인 스트로크 선의 패스의 두께가 안쪽 바깥쪽 안쪽 바깥쪽으로 두께가 정해지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은 어느 정도 그림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대시드 라인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점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선 옆에 보이죠? 점선 왼쪽 그 클릭하면 이런 모양, 오른쪽 거 클릭하면 이렇게 꼭지점 부분이 이렇게 정확히 떨어지는 느낌. 해보겠습니다. 일단 선에 대해 알아보려면 뭡니까? 선이 필요하죠? 그죠? 선의 두께 밑에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밑에 레이어에다 잠갔기 때문에 밑에 오브젝트는 선택되지 않습니다. 선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 만들까요? 펜 툴로 만들어 볼게요. 펜 툴 클릭하시면 점이 만들어져요. 클릭하면. 근데 클릭하면 이렇게 쉬어요. 왜냐? 정직한 Shift를 안 눌렀기 때문에. 전 단계 컨트롤 Z 다시 클릭. 여기 파란 점이 보이죠? 그죠? 이 점은 아직 패스가 안 완성된 상태입니다. 점이 두 개가 있어야지 점과 점을 연결하는 패스가 완성되는 거예요. 나는 수평으로 만들고 싶어요. 정직한 Shift 키 누르시고 마우스 클릭. 됐죠? 똑바로 된. 다시 선택 해제. 한 작업이 끝나면 이렇게 선택을 해제해 주시는 게 좋아요. 펜툴 한번 클릭. 이번에는 위아래로 갑니다. 시프트 클릭. 이렇게 수직. 정직한 시프트를 누르면 수직 수평으로 오브젝트 선을 그릴 수 있다. 여러분 대각선을 해볼까요? 클릭. 시프트 클릭 누른 상태에서 클릭. 대충 대각선 쪽에다가 그냥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정확히 45도로 선이 그어집니다. 시프트 키 수직 수평 45도로 정확하게 선을 그을 때 써요. 백스페이스 키보드 엔터키 위에 있는 백스페이스로
삭제를 했어요. 다시 선을 클릭해 봤습니다. 뭘 클릭하죠? 항상 선택은 전체 선택 툴. 패스가 기본적으로 파란색이기 때문에 스트로크 색깔을 옐로우백으로 했어요. 그죠? 그럼 이거 파란색이 잘 보이잖아요. 이렇게. 면 없음 선이에요. 그 다음에 선의 색깔을 바꾸려고, 두께를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선을 클릭해서 앞으로 빼셔야 됩니다. 클릭. 선은 스트로크에서 관리하고요. 웨이스트 조정하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Alt키 보복서. 두껍게. Alt키 보복서. 두껍게 하면은 위 모양처럼 나왔죠. 자,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선은 좀 애매한 게 있어요. 보세요. 전체 선택 툴로 선이 있는 오브젝트. 선이잖아요. 면이 없잖아요. 선만 있는 오브젝트는 선택을 바탕 한번 클릭해서 해제했습니다. 이런 부분 클릭하면 안 잡혀요. 마우스로 계속 클릭하는데 안 잡히죠. 왜 안 잡힙니까? 선은 정확히 가운데 패스를 잡아야 돼요. 클릭. 그럼 당연히 이동할 때도 이 패스를 정확히 클릭해서 드래그 하셔야 돼요. 컨트롤 Z 전단기. 다시 바탕 한번 클릭해서 선택 해제했습니다. 전체 선택 툴로 패스, 선이 있는 오브젝트 선택할 때는 면이 없죠. 선만 있어요. 정확히 패스를 이렇게 클릭해서 하셔야 돼요. 힘들죠. 이동할 때도 이렇게. 이런데 클릭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죠. 클릭 드래그.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선택 툴로 오브젝트를 선택할 때는 클릭 드래그로 이렇게 선택하죠. 선택이 됐죠? 그리고 이동도 간단하게 짧게 이동할 때는 마우스 방향키 키보드 방향키 위, 아래, 좌, 우 이렇게 움직이셔도 좋죠. 정확히 패스를 선택한 다음에 드래그 안 해도 되니까. 그죠? 이렇게. 컨트롤 Z 전단기.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 일러스트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하는 겁니다. 기본이 튼튼해야지 여러분들, 그죠? 다른 작업할 때 편하죠. 선의 끝 모양. 말 그대로 선의 끝 모양이에요. 펜툴로 면 없음, 선이 앞에 나온 상태에서 클릭, 시프트 클릭. 또 만들었죠? 이 선의 끝 모양, 요 모양. 전체 선택 툴로 클릭 드래그로 다시 선택했어요. 보세요. 캡. 이 끝 모양이죠? 요 모양이죠. 자,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이동합니다. 이렇게 이동이 힘든 거예요. 이렇게 정확히 잡아야 돼요. 이렇게. 맞습니다. 여기 패널 확대해 놓은 게 있죠? 요 모양이. 패스가 끝나는 지점에서 정확히 두께가 끝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라운드 캡. 끝 모양이 라운드진다. 클릭. 둥그레졌죠? 둥그레졌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클릭. 세 번째 거랑 첫 번째 거랑 끝 모양이 수직은 똑같은데 첫 번째 거는 패스가 끝나는 지점에서 선이 같이 끝났고요. 세 번째 거는 같은 수직인데 이 두께만큼 늘어난 다음에 꺾였죠. 이 두 개가 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지 나중에 여러분들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코너를 보기 위해서는 패스, 스트로크가 이렇게 꺾이는 구간을 만들어야겠죠. 왜냐? 직선은 코너가 없기 때문이죠. 그죠? 당연하죠. 코너를 만들기 위해서 펜툴로 클릭! 기역자 만들어 볼 거예요. 한 대충 요 정도의 뭡니까? 시프트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 또 수직으로도 된다고 그랬죠. 대충 이 정도에서 시프트 키 누르고 클릭! 간단하죠? 그 다음에 모양을 보시면은
이렇게 펜툴로 모양을 그린 상태에서는 이렇게 끝에 부분의 꼭지점 파란색, 두 번째, 첫 번째는 흰색이에요. 이 뜻은 이 꼭지점이 3개 있는데 끝에만 선택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동을 할 때도 바로 전체 선택 툴로 한번 이렇게 해제를 하신 다음에 클릭해서 이동하는 게 좋습니다. 살짝 보면은 눈금이 조금해서 잘 안 보이는데, 포인트는 항상 하나를 만든 다음엔 선택 해제 한 다음에 다시 선택해 주는 게 좋아요. 요 꺾이는 부분 뭐 별거 없죠. 이거는 첫 번째 거 클릭하시면은 직각, 두 번째 거 클릭하시면 라운드 됐죠? 요 안쪽은 아니에요. 바깥쪽만이에요. 그 다음에 경사 45도, 직각, 라운드, 경사, 요 끝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첫 번째로 클릭해 놨어요. 가장 기본이죠. 직각으로. 요번에는 그 밑에 거 볼 거예요. 얼라인 스트로크. 얼라인 스트로크이 뭡니까? 선을 만들었을 때 그 선의 두께의 방향이라고 보면 돼요. 패스를 기준으로 안쪽 바깥쪽으로, 패스를 기준으로 안쪽 바깥쪽으로 두께가 늘어나고 있죠. 그죠? 웨이스트 늘려봅니다. 클릭, 그죠? 안쪽 바깥쪽으로. 그런데 두 번째 걸 누르면 뭡니까? 안쪽으로만, 패스 기준으로 이 안쪽으로만 두께가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거는 패스를 기준으로 바깥쪽으로만 늘어나. 근데 선택을 했을 때 두 번째, 세 번째가 클릭이 안 됩니다. 활성화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패스가 닫혀 있지 않기 때문에. 백스페이스로 삭제했어요. 무슨 뜻이냐? 이렇게 꼭지점이 다 연결된 상태가 닫힌 패스예요. 예를 들면 펜툴로 클릭, 너무 두껍죠? 웨이스트 줄입니다. 클릭, 이런 식으로 직선을 만들었는데, 그죠? 첫 점과 끝점이 연결되지 않았어요. 뻥 뚫렸어요. 이게 열린 패스예요. 열린 패스 상에서는 두 번째, 세 번째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펜툴이 선택된 상태죠. 지금 여기가 검정색, 아니 파란색으로 활성화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선택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꼭지점에다 마우스를 살짝 얹힙니다. 그럼 커서 모양이 원이 하나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원이 생겼다는 거는 첫 번째 꼭지점을 정확히 클릭해서 찍을 수 있다, 이 뜻이에요. 클릭, 연결됐죠. 이렇게 점을 연결한 상태, 패스가 열리지 않고 닫힌 상태를 닫힌 패스예요. 닫힌 패스를 만드니까 보세요. 얼라인 스트로크 두 번째, 세 번째가 활성화 됐죠. 두 번째 거 누르면 패스 안쪽으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완전 틀린 거예요. 세 번째 거 누르시면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안쪽 바깥쪽으로 확연히 구분되죠? 패스를 기준으로. 이 파란색 선이 패스예요. 그죠? 안쪽, 바깥쪽, 안쪽, 바깥쪽. 이것도 다 비슷한데 왜 이게 세 가지가 있을까요? 그죠? 작업하다 보면 이걸 다 씁니다. 됐고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1, 2, 3, 4번 가장 기본이고요. 점선 보겠습니다. 점선. 선이 필요하죠? 펜툴로 만들어 볼게요. 클릭, 시프트 클릭. 직선 선을 만들었습니다. 전체 선택 툴로 선택을 해제하시고 다시 클릭해서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대시드 라인 있죠? 혹시라도 스트로크 패널에 대시드 라인이 안 보일 경우도 있어요. 왜냐? 각각의 패널들은 명칭, 이름을 더블 클릭 한번 해보세요. 따닥. 그죠? 따닥. 아예 없어졌죠? 따닥. 다시 나타났죠? 따닥. 이렇게 각 패널들마다 옵션이 많이 있는 게 있고 적게 있는 게 있어요. 그 옵션 보려면은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더블 클릭 따닥 따닥 나왔죠? 대시라인 체크를 하자마자 점선이 만들어졌어요. 보시면은 선의 길이, 간격, 길이, 간격을 입력하시면서 선의 길이와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한 번씩 해보세요. 중요한 거 요거 1, 2, 3, 4번. 그 다음에 오브젝트의 선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지금 여러분들 오브젝트 선택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죠? 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똑같이 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원 툴로 여기다 만들어 볼게요. 클릭 드래그, 정직한 시프트, 그죠? 면을 선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선 없음, 면 색깔 옐로우 100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패스가 기본 파란색이기 때문에. 잘 보이죠? 전체 선택 툴로 선택했습니다. 이 모양이 이 모양이죠. 항상 전체 선택 툴로 오브젝트를 클릭하시면 이 박스가 생겨요. 이 박스가 없으면은 크기 조절, 회전 이런 게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설정에 따라서 이 박스가 안 보이는 경우가 가끔 생겨요. 여러분들이 단축키를 누르다가 실수를 할 경우 바운딩 박스 가리기 단축키를 누를 경우입니다. 화면에 있는 패널들 빼고 요런 오브젝트 빼고 요런 것들 바운딩 박스라든지 뭐 눈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뷰예요. 뷰 상단 메뉴에 뷰 클릭하시면은 쭈쭈쭈쭈쭈쭈 내려가시면은 바운딩 박스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중간 정도에 있죠? 하이드 바운딩 박스. 바운딩 박스를 숨기는 기능. 컨트롤 시프트 B죠. 여러분들이 작업하다가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B를 잘못 누르면 저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눌러볼까요? 클릭. 없어졌죠. 분명히 전체 선택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클릭했는데 안 보여요. 크기 조절할 수가 없는 거. 그죠? 작업을 하다가 뭐 보여야 되는 게 없어졌어요. 있어야 될 게 없어졌어요. 또 없어야 될 게 생겼어요. 그럴 때는 항상 뷰입니다. 쇼 바운딩 박스 클릭. 생겼죠? 이제 중요하죠. 전체 선택 툴로 오브젝트 선택했을 때 바운딩 박스 보이죠? 패스 보이죠? 이렇게 보여야지 정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선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밑에 거 오브젝트는 제가 레이어 2에서 복사한 다음에 위 레이어로 복사했기 때문에 선택이 돼요. 글은 선택 안 되지만 되죠? 선택 방법은 전체 선택 툴로 오브젝트 선택하는 방법은 클릭 또는 클릭 드래그입니다. 클릭 바운딩 박스 생겼죠? 이동 또 클릭 드래그 선택됐죠? 클릭 또는 클릭 드래그 선은 이 패스를 정확히 선택해야 된다고 그랬죠? 뭐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드래그로 선택할 때는 클릭 드래그 선택할 때는 이 드래그하는 라인에 오브젝트가 살짝이라도 걸쳐 있으면 다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죠? 클릭 드래그 이런 식으로 됐죠? 클릭 드래그 됐죠? 그 다음에 원하는 오브젝트 선택 후 Shift 키를 누른 채 추가로 선택하고 싶은 오브젝트를 선택하면 추가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나는 노란색 두 개만 선택하고 싶어요. 그죠? 예를 들면 클릭 드래그로 선택하면은 핑크도 선택이 된단 말이죠. 이렇게 컨트롤 Z 바탕 한번 클릭 선택해제. 난 노란색만 잡고 싶어요. 그럴 때는 클릭 하나를 클릭했어요. 그 다음에 Shift 키를 꾹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돼요. 이동해 볼까요? 선택된 두 개의 오브젝트 클릭 드래그 간단하죠? 전 단계 다시 바탕 한번 클릭 선택해제 전체 선택 툴
클릭, Shift 키 클릭. 보시면은 바운딩 박스 생겼죠? 근데 가운데 있는 노란색 오브젝트가 선택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그죠?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 바운딩 박스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오브젝트 보시면은 왼쪽 거는 꼭지점이 이렇게 센터가 활성화되어 있죠. 활성화되어 있죠. 여기 활성화된 게 없죠. 패스도 파란색 보이는데 여기 패스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죠. 선택이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2개 이상의 오브젝트를 선택했을 때는 그 중에서 하나만 마우스로 클릭하신 다음에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당연하죠? 컨트롤 Z. 그 다음에 클릭 드래그로 다 선택했어요. 센터 다 활성화되어 있고 패스 다 활성화되어 있고 바운딩 박스 다 활성화되어 있죠? 4개가 정확히 잡혔어요. 클릭 드래그 하시면 확인 가능하죠? 나 여기서 요 하나의 오브젝트만 선택해서 해제하고 싶어요. 그럴 때도 Shift 키입니다. 누른 상태에서 세 번째 노란색 네모 필요 없어. 클릭. 해제됐죠?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다시 선택하고 싶어요. Shift 클릭. 클릭 드래그. 그럼 뭡니까? Shift는 단축키 Shift는 오브젝트를 추가로 선택도 할 수 있고 선택된 오브젝트를 해제할 수도 있죠. 그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Shift 키는 오브젝트 이동할 때 정직하게 이동한다고 했죠. 각각의 단축키의 기능을 아시면 좋습니다. 부분 선택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보시면은 툴박스 상단 보시면은 일러스트에는 크게 2가지 선택 툴이 있어요. 화살표가 누가 봐도 선택한다는 표시고요. 첫 번째 화살표는 시커먼색, 두 번째 거는 하얀색이. 첫 번째 거는 전체, 두 번째 거는 부분을 선택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분. 그럼 우리 오브젝트에서 부분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부분은 여러분 꼭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꼭지점. 꼭지점 보겠습니다. 육각형 있죠? 똑같이 해볼게요. 도형 툴, 폴리곤 툴, 클릭 드래그. 난 똑바로 만들고 싶어요. 컨트롤 Z 전 단계. 시프트, 정직한 시프트, 클릭 드래그. 색깔, 패스가 잘 보이는 Y 메시저 100. 전체 선택 툴로 살짝 이동했습니다. 전체 선택 툴로 선택하면 바운딩 박스 보세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 직접 선택 툴로 오브젝트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바운딩 박스가 없어져요. 그게 직접 선택 툴과 전체 선택 툴에 선택했을 때 오브젝트의 모습의 차이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전체 선택 툴 말고 직접 선택 툴로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이동하고 있죠. 보시면 꼭지점이 있어요. 꼭지점. 이 꼭지점을 마우스 직접 선택 툴이 선택된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하면 이렇게 이동이 된다는 거죠. 간단하죠? 클릭 드래그. 그 방법이 밑에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한 꼭지점 보시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꼭지점 중에 하나만 파래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가 선택된 상태구나. 이 뜻입니다. 그죠? 직접 선택 툴로 중간에 있는 꼭지점이 하나 선택된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하시면 이동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한 꼭지점을 동그랗게 라운드지게 만들고 싶어요. 그럴 땐 상단에 Convert Selection Anchor Point to 뭐 써있죠? 누르시면 돼요. 클릭. 동그래졌죠? 다시 클릭 드래그
꼭지점은 조그맣기 때문에 이거 확대해도 조금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클릭 드래그 이렇게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선택할 때는 클릭 드래그. 라운드 져라 클릭, 클릭 드래그, 라운드 져라 클릭, 이런 식으로. 그럼 반대로 클릭 드래그, 라운드진 꼭지점을 각지게 하고 싶어요. 각지는 거 누르시면 되죠. 클릭. 됐죠? 이런 식으로. 그 내용 옆에 설명드렸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선택 방법 하고 있어요. 직접 선택 툴. 꼭지점 드래그도 했었죠. 그 다음에 열린 패스, 닫힌 패스 한번 면과 선 색깔 있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폴리곤 툴 시프트 키 드래그 했어요. 선 없음, 면 색깔, 옐로우백 전체 선택 툴로 살짝 옮겼습니다. 왼쪽 오른쪽 두 개 해볼 거예요. 직접 선택 툴로 갑니다. 무슨 뜻이죠? 꼭지점을 선택하겠다는 뜻이죠. 요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 모양 봤더니 이렇게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요 부분의 꼭지점을 없애면 요런 모양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클릭 드래그, 전체 선택 툴로 오브젝트 클릭 했을 때, 그죠? 클릭했을 때랑 똑같습니다. 부분 선택 툴, 직접 선택 툴도 클릭 드래그나 클릭으로 원하는 꼭지점 선택할 수 있어요. 파란색으로 활성화된 거 확인하셨으면 백스페이스, 엔터키 위에 있는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꼭지점이 삭제가 돼요. 삭제가 됐죠. 다시 클릭 드래그, 백스페이스, 클릭 드래그, 백스페이스, 이런 식으로 클릭 드래그 백스페이스. 그러면 보세요. 각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일직선만 남았죠. 일직선이 남은 상태에서의 패스는 이렇게 면 색깔이 있어도 안 보이죠. 당연하죠. 각이 형성이 돼야지 색깔을 칠할 수가 있는데. 컨트롤 Z 전 단계. 이렇게 각이 형성이 되니까 그 각에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이런 느낌. 전 단계 컨트롤 Z, 컨트롤 Z, 컨트롤 Z. 다시 원상복귀 시켰습니다. 그죠? 이렇게 꼭지점도 백스페이스로 삭제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꼭지점도 Shift 키를 눌러가면서 중복 선택이 가능한지 볼게요. 클릭 드래그 선택했죠?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아까 컨트롤 눌렀던 것 같아요.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꼭지점도 중복 선택이 됩니다. 직접 선택 툴로 했을 때랑 똑같죠? 3개의 꼭지점이 파란색, 3개의 꼭지점이 흰색. 무슨 뜻입니까? 이 3개가 잡힌 거예요. 선택된 꼭지점 3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클릭해서 이동시키면 이렇게 같이 움직이죠. 신기하죠? 그런 기능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면을 선으로 바꿉니다. 클릭. 바꿨죠? 항상 작업하려는 색깔이 있는 거를 클릭해서 앞으로 빼주시는 게 좋아요. 선택해 살짝 두껍게 할게요. 너무 얇으니까. 요번에 직접 선택 툴로 요 모양 만듭니다. 우측 상단 클릭 드래그, 꼭지점 파란색으로 활성화된 거 선택된 거 확인하셨으면 백스페이스. 됐죠? 같은 모양. 이런 식으로 꼭지점 추가 선택, 선택한 꼭지점 이동, 삭제 배워봤어요. 이 모양에서 선을 면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당연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열린 패스 상에서 면 클릭했습니다. 색깔 아무거나 넣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요쪽에는 아래쪽에는
선이 있지만 위에 부분에는 선은 없는 상태. 이런 모양도 만들 수 있어요. 됐고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Shift 키 수직 수평 45도 담당한다고 그랬죠. 다각형 툴로 Shift 클릭 드래그 또 만들었어요. 전체 선택 툴로 클릭. 이동할 때는 그냥 마우스로 클릭 드래그 하면 자유롭게 이동.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동하시면은 뭡니까? 45도. 컨트롤 Z 전 단계. 수직 수평. 여기서 여러분들 약간 헷갈리는 게 오브젝트를 전체 선택 툴로 선택한 상태에서 이동하실 때는 수평 수직으로 이동하실 때는 Shift 키를 먼저 누르시면 안 돼요. 마우스로 먼저 오브젝트를 클릭하시고 드래그한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르시는 거예요. 다시 1번 선택, 2번 먼저 드래그 한 상태에서 Shift 키. 보세요. 이 상태에서 Shift 키 누르면은 딱 수평으로 가죠. 지가 알아서. 자, Shift 키 띄었습니다. 다시 클릭. 다시 해제. Shift 키 클릭. 해제. 그죠? 이렇게 딱 잡아주는 역할이. 여기서 Alt 누르시면 뭡니까? 복사잖아요. Alt는 복사. 마우스 띄고 Shift 키, Alt 키 띄면 이렇게 수평 복사가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이 여기 있어요. 수직 복사합니다. 클릭, 드래그해요. 좌우로 흔들리면 안 돼요. 지금 마우스를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마우스를 띄면 이동이 돼버리니까. 컨트롤 Z. 다시 클릭, 밑으로 드래그. 마우스를 좌우로 막 움직입니다. 수평하고 싶어요. 뭐죠? Shift 키를 눌러주라는 거죠. 딱. 안 움직이죠. 마우스로 움직여도. 하지만 45도 경계가 넘어가 보면 이렇게 45도로 넘어가요. 다시 마우스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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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도 수평 수직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죠. 지금 마우스도 누른 상태고 Shift 키도 누른 상태에서 계속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예요. 원하는 곳이 정해졌으면은 뭡니까? 복사를 하고 싶다. Alt. 다 됐다. 마우스 띄고 Shift 키, Alt 키 띄는 거예요. 뭐 구분 동작으로 설명드려서 힘들어 보이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1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 1시간에 또 끝내려고 그랬는데 그죠? 좀 더 남았어요. 오브젝트의 변형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다각형 툴 또 Shift로 드래그 했습니다. 선 클릭해서 없음, 면 클릭해서 Y백, 전체 선택도로 선택. 이런 모양 만들고 싶어요. 비율 제한 없이 조절하고 싶다. 뭐 원하는 대로 막 찌그러뜨리고 싶다. 그 뜻이죠. 모서리 부분이나 위아래 좌우 네모 부분에 마우스를 위치시키면 요 화살 표시가 뜬대요. 해볼까요? 짠 떴죠. 짠 떴죠. 짠 떴죠. 그럼 그 화살 표시 모양대로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측 중간에 꼭지점에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좌우로 화살 표시가 떴어요. 좌우로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죠.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모서리에 갖다 대시면은 대각선 화살 표시.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그죠? 같은 비율로 크기를 조정하고 싶다. 모서리에 갖다 대시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같은 비율로. 그죠? 컨트롤 Z 전 단계. 그 내용이죠. 이거 정비율 Shift 키. 그 다음에 오케이. 세 번째 거는 정비율로 하되 센터를 기준으로 모서리 마우스 위치 시켰습니다. 클릭 드래그. Shift 키 누르시면 정비율. 그죠?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근데 나는 센터를 기준으로 정비율로 키우고 싶어요. 그럴 때는 Alt 키. 이런 식으로 돼요. 다 됐다. 뭐죠? 마우스 띄고 키보드 띄시는 거예요. 됐죠? 뭐 한 번씩 해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회전. 회전도 너무 쉽죠? 또 도형 툴로 그렸습니다. Shift 드래그. 회전은 모서리 부분에 마우스를 얹히는 게 아니고 살짝 띄어서 갖다 대시면 이렇게 화살 표시가 떠요. 요런 모양. 요런 모양. 이 모서리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안 돼요. 한 요정도 가까이 가면은 요정도 가까이 가시면 이렇게 모양이 떠요. 그럴 때 클릭 드래그 하시면 돼요. 떴죠? 클릭 드래그. 회전. 떴죠? 클릭 드래그. 떴죠? 클릭 드래그. 떴죠? 클릭 드래그. 컨트롤 Z 전 단계. 난 정확히 45도로 회전하고 싶어요. 수직 수평 45도 Shift 키죠? 화살 표시가 떴을 때 클릭 드래그 하되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딱 45도 기준으로 꺾여요. 마우스 띄고 Shift 키 띄고. 간단하죠? 복사. 아까 복사도 살짝 설명드렸죠? 다 한 거예요. Shift 드래그. 45도로 복사하고 싶어요. 복사는 Alt, 45도는 Shift 키. 먼저 클릭 드래그 한 상태에서 45도로 하고 싶어요. Shift. 복사하고 싶어요. Alt. 위치 정해지셨으면 마우스 띄고 키보드 띄시면 정확히 45도 복사. 수평도 똑같죠? 클릭. 수평으로 복사하고 싶어요. Shift. 안 움직여요. Alt. 복사하고 싶어요. 위치 정해지셨으면은 마우스 띄고 키보드 띄고 수평 복사. 그 내용이 다 적혀 있는 겁니다. 오늘 핵심적인 건 다 배웠고요. 요 배운 내용을 토대로 밑에 실습을 살짝 해볼 거예요. 이게 뭐 케이크 같죠? 전체 선택 툴로 클릭 드래그. 선택이 됐습니다. 글자는 선택 안 돼요. 레이어 2에 잠가놨어요. 전체 선택 툴로 클릭 드래그로 선택했어요. 왜냐? 클릭으로 선택하면 이렇게. 그죠? 낮게 오브젝트가 선택되고 있습니다. 컨트롤 Z 전 단계. 이게 그룹 돼 있으면은 하나만 선택해도 다 잡히겠죠? 그룹이 안 돼 있네요. 클릭 드래그로 전체를 선택했어요. 수직 밑으로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뭡니까? 선택되는 오브젝트 중에 하나를 클릭해서 이동을 해요. 마우스 띄시면 안 돼요. 이동을 했죠? 정확히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수직으로 하고 싶어요. Shift. 살짝 좌우로 움직여 보세요. 안 움직여요. 복사하고 싶어요. Alt. 위치 정해지셨으면은 마우스 띄고 키보드 띄고. 됐죠? 다시 수평으로 갑니다. 이번엔 클릭 드래그. 위아래 흔들리면 안 돼요. 잡아주세요. Shift 키. 안 움직이죠? 복사해 주세요. Alt 키. 마우스 띄고 키보드 띄고. 간단하죠? 수직 수평 복사한 거예요. 그죠? 이번에는 45도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선택 마우스 드래그 Shift Alt 마우스 띄고 키보드 띄고. 간단하죠? 전 단계 컨트롤 Z. 이거 하나만 남겨놨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요 앵두라고 할게요. 앵두를 여기다 하나 더 만들고 싶어요. 뭐 하나 둘 중에 하나 복사하면 되죠. 클릭. 복사하고 싶은 곳에 위치시킨 다음에 Alt 키. 마우스 띄고 Alt 키 띄고. 클릭 드래그. Alt 키. 마우스 띄고 Alt 키 띄고. 간단하죠? 크기 조절하고 싶어요.
모서리 부분 마우스 갖다 대시면 화살 표시 떴을 때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나 찌그러진 거 싫어요. 컨트롤 Z. 전 단계. 뭐죠? 정직한 Shift 키 누르시면 됩니다. 클릭. 모서리 마우스 갖다 대시고 드래그 하면서 Shift 키 누르시면 정비율. 마우스 띄고 키보드 띄고 하시다 보시면은 마우스 띄고 키보드 띄고가 자연스럽게 돼요. 몸에 배요. 됐죠? 그 다음에 밑에 토핑 몇 개 더 추가하고 싶어요. 클릭 Alt 클릭 Alt 복사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얼마나 쉽습니까? 난 토핑들 색깔을 모두 노란색으로 다 바꾸고 싶어요. 예를 들면 그럼 이 토핑 뭐 8개 정도 되는데 선택해야 되잖아요. 전체 선택 툴로 클릭 드래그로 선택하게 되면은 선택한 선에 있는 오브젝트가 다 잡혀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토핑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컨트롤 Z 전 단계. 바탕 한번 클릭 선택 해제. 그럴 때는 Shift 키로 중복 선택하시면 되죠. 전체 선택 툴 하나 클릭. Shift 누른 상태에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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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다 선택됐는지 선택된 오브젝트 중에 하나를 클릭해서 이동시켜 보세요. 잘 잡혔죠? 확인되셨으면 색깔을 클릭해서 바꾸시면 되는데 면 색깔이 다 틀린 오브젝트가 잡히면은 이렇게 면 색깔에 물음표가 떠요. 그죠? 어떤 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뜻이죠, 뭘. 그죠? 그럼 컬러 패널에서 아무 색깔이나 클릭을 하면은 공통적으로 색깔이 바뀌면서 이렇게 면 색깔이 활성화되죠? 노란색으로 바꾼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죠? 난 중간에 두 개는 흰색으로 하고 싶어요. 그죠? 그럴 때는 중간에 두 개를 또 선택하든지 아니면 선택 해제하신 다음에 다시 선택하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선택 해제 클릭 Shift 키 클릭 Y 빵 CMYK 다 빵으로 하시면 흰색입니다. 선택 해제 간단하죠? 그런 거 다 한번 설명 드려봤고 그 다음에 나는 이 초콜릿 부분을 좀 더 키우고 싶어요. 그죠? 모서리 마우스 갖다 대시고 Shift 키우면 이렇게 되죠. 정비율이지만 이렇게 커져요. 뭔가 보기가 싫어요. 전 단계. 나는 요 센터를 기준으로 이렇게 키우고 싶어요. 그럴 때는 모서리 마우스 갖다 대시고 화살 표시 떴어요. 마우스 클릭 드래그한 상태에서 Shift 키 정비율 Alt 누르시면은 센터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마우스 띄고 Shift Alt 키 띄고 뭐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같은 비율로 크기를 조정할 때도 Shift 키 누르면은 내가 클릭한 쪽 반대쪽이 센터기 때문에 정확히 센터 중앙에 잡고 싶다 하시면 Alt 키 누르시는 거. 그 다음에 부분 선택 툴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난 여기 꼭지 부분을 조금 더 늘리고 싶어. 예를 들면 그죠? 전체 선택이 아니고 이 꼭지점을 자꾸 위로 늘리셔야겠죠. 그럴 때 쓰는 게 직접 선택 툴. 클릭 드래그. 꼭지점 파랗게 활성화 됐어요. 마우스 클릭 드래그 하시면 된다는 거죠. 됐죠? 이런 느낌이에요. 모양이 좀 이상하지만 예를 들면 그 다음에 K 요 받침대를 난 밑으로 더 늘리고 싶어요. 그죠? 직접 선택 툴 전체 선택 툴로 다 늘려 보겠습니다. 비교해 한번 해볼게요. 전체 선택 툴로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Shift Alt Alt는 복사 Shift는 수평이죠. 비교하려고 그래요. 전체 선택 툴로 밑에 부분 클릭 드래그 요 빵 부분 밑에 받침대 부분 늘린다고 했죠. 전체 선택 툴로 클릭 드래그로 선택했는데 잘 선택이 됐는지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잘 됐네요. 그죠? 아이스크림 쪽 아니고 밑에 부분만. 확인되셨으면 컨트롤 Z 다시 원위치 하는 거죠. 늘립니다. 밑에 꼭지점에 마우스 갖다 대시면 위아래로 화살표 떠요. 무슨 뜻이죠? 뭐 위아래로 늘리겠다는 소리죠. 뭐. 클릭 드래그. 늘렸어요. 바탕 한번 클릭 선택해제. 근데 모양이 뭐 요런 부분도 라운드진 것도 이쁘게 라운드 됐었는데 삐일쭉해졌어요. 별로 안 이뻐요. 그죠? 그럴 때 직접 선택 툴로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클릭 드래그. 나는 요 부분만 늘리겠다 이 소리예요. 클릭 드래그. 윗부분 꼭지점 선택 안 됐죠? 밑에 것만 됐죠? 밑에 꼭지점 중에 아무거나 마우스 갖다 대세요. 커서 선택됐다는 네모 표시가 뜰 겁니다. 떴을 때 마우스 클릭 드래그. 좌우로 흔들리면 안 돼요. 어떡하죠? Shift 키. 마우스 띄고 Shift 키 띄고. 이 라운드 진 보세요. 여기 요 부분. 요 부분. 이쁘게 늘려졌죠? 예를 들면. 그죠? 왜냐하면 전체 선택 툴이 아닌 직접 선택 툴로 꼭지점을 선택했을 때 요 라운드 진 부분을 다 선택했기 때문에 요 부분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요 라운드가 손상되진 않겠죠. 그죠? 뭐 그런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뭐 다 됐는데 별이 있어요. 나는 별을 여기다 쭉 넣고 싶어요. 예를 들면 한번 넣어볼까요? 넣으려고 했더니 너무 커요. 그죠? 작게 해야겠죠. 그냥 작게 하면 어떻게 되죠? 찌그러지죠. 항상 Shift 키 누르시면서 마우스 띄고 Shift 키 띄고 됐어요. 이동했습니다. 수평으로 Alt 키 누르면서 뭐 이런 모양도 좋지만 난 수평으로 딱 맞춰서 하고 싶어요. 복사. 그럴 때 클릭. 수평 복사 뭐죠? 클릭 드래그 Shift 수평 Alt 복사. 클릭 드래그 Shift 수평 Alt 복사 하시면 되죠 뭐. 됐죠? 이런 느낌. 오늘 배운 것 토대로 한번 실습 한번 해봤고요. 오늘 레슨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 아마 요거 보시면서 하시면은 되게 쉬울 거예요. 이게 요 기본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숙달이 되셔야지 나머지 작업할 때 막힘없이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조금 시간이 1시간 좀 넘었어요. 10분 정도 넘었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봐요.